네, 각 원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신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수환과 대표원장 오은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경력이 있고요. 스마일 라식, 라섹 수술 같은 시력교정술과 눈꺼풀 수술, 소아안과, 백내장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소아과 대표원장 문호석입니다. 저는 15년 정도 전문의 생활을 하면서 주로 망막 치료에 매진을 해왔고, 소아의 경우에는 근시 억제 치료,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백내장 수술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소아과 대표원장 황성화입니다. 저는 망막, 백내장, 녹내장, 시신경 등 주로 안과의 만성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과에서 흔하지 않은 박사학위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망막 분야 공부를 하고 망막 관련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생긴 건 젊어 보이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과라고 하기에는 큰 규모의 안과거든요. 저희는 안양 범계역 근처에 2025년 8월에 개원한 안과입니다. 원장님은 성형안과, 소아안과, 굴절수술 전문으로 잘 하시고, 저는 또 망막이랑 백내장, 소아안과, 굴절수술 전문으로 하고, 황 원장님은 이제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은 걸 다 하려면은 장비도 많고 시설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과치고 좀 큰 건가요? 웬만한 한 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실 때까지 큰 결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 저희가 병원이 범계역 앞에 있는데 안양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의왕, 군포, 과천까지 큰 생활권의 모든 질환들을 다 골고루 치료해 줄 수 있는 안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3명의 각각의 전문의가 만나서 크게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 연령 환자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시력교정 수술 관심 많으실 것 같고 비주맥스 스마일 장비도 들여왔고 나이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이나 눈꺼풀 수술 아니면 망막 수술이라든지 망막 주사 이런 치료가 다 가능하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드림렌즈라든지 마이사이트 시력 교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쉽게 말해서 3대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안과 종합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뭐 스마일 라식 할 곳이 없다고 여기서는 스마일 라식을 할 수 있는지. 라식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라섹은 또 아프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스마일 라식입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의 절개 부위가 2mm에서 4mm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고 플랫과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수술 이후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일 그리고 수술 이후에 건조증이 심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수술이고요.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진화된 시력 교정 수술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스마일 라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비주맥스 장비로 스마일 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입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으신지. 스마일 수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수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또 아닙니다. 스마일 수술을 하기 전에 굴절 수술 교정량이라든지 난시 수치, 각막의 두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것이 또 저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혹시 백내장 수술을 좀 주로 하시는 원장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백내장 수술은 저희 셋 다 오랫동안 해왔고 다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제 그 렌즈를 고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은 환자에게 렌즈를 추천할 때 어떻게 좀 해주시는지. 환자분들이 각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분이 직접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난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난시 교정 같은 건 저는 대부분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난시 교정을 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 후에 밝게는 보이지만 멀리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난시 교정은 주로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노안 교정의 경우는 환자분들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백내장 수술은 무엇보다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잘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멀리가 아무리 또렷하고 잘 보여도 가까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수술이 잘못됐다. 수술을 하나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수술한 다음에 돋보일 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지고 들어가는 수정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수술 후에 어떻게 잘 보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 받게 되면 환자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일단은 밝게 잘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이 밝고 잘 보인다고 하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술한 후에 환자분들이 밝게 잘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심한 백내장일수록 환자분들이 더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심한 백내장 수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뿌듯하고 환자분들이 좋아하니까요. 망막 질환이 엄청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까다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망막이라는 거는 눈의 가장 뒷부분에 있는 신경 조직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샤프심 중에서 엄청 얇은 샤프심 있잖아요. 그게 0.3mm거든요. 망막의 두께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심한 거는 그 안에서도 10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그 기능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망막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막 수술을 하다가도 갑자기 숨만 쉬어도 망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혹시나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바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좀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망막 수술을 하면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라섹 같은 수술만큼 잘 보이고 만족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주 심한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당뇨 망막 부종이라든지 그럴 경우엔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옆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 속도를 잡아주는 것이 저희 망막 전문의들이 하는 일입니다. 망막 진료를 보면서 제일 뿌듯할 때가 저는 이제 망막박리 환자분들 수술할 때인데요. 망막박리는 대부분 갑자기 시력 저하가 오고 시야가 가려지는 병인데 그거를 수술해서 망막을 다시 잘 붙여놓으면은 실명하실 뻔했던 분을 이제 실명하지 않게 저희가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럴 순간에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안과 드림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실력에 자신이 있고 정말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두 분 원장님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병원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믿고 맡겨주시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